지금 잉글랜드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새롭게 대표팀을 이끌게 된 투엘 감독이 월드컵 최종 엔트리를 공개했는데 발표 직후부터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팬들도 들끓고 있고 기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면서 거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왜 포함됐냐고 하고 또 누구는 반드시 들어갔어야 하는 선수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도대체 선발 기준이 뭐냐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잉글랜드는 원래부터 선수층이 엄청나게 두꺼운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 명단 발표가 더 뜨거운 반응을 불러온 겁니다. 그런데 투엘 감독은 단순한 스타성보다 전술 밸런스와 시스템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름값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축구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의 반응 역시 엄청 뜨겁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팬층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이번 엔트리를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투엘 감독 스타일이 원래부터 그랬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타 플레이어를 모으는 감독이 아니라 팀 구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타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번 명단을 보면 단순히 잘하는 선수들을 끌어모은 게 아니라 투엘이 만들고 싶은 잉글랜드 축구의 방향성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택이 66년 이후 첫 월드컵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황금 세대 실패라는 말이 반복될까요? 이번 명단을 들여다보면 분명 투엘 감독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재능만 뛰어난 선수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고 싶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 말에 대해 어떤 팬들은 드디어 잉글랜드가 이름값 축구에서 벗어난다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또 자기 색깔만 고집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탈락자들만 모아도 엄청난 베스트 11이 완성됩니다. 칼버트 루인, 보웬, 깁스 화이트, 파머, 포든, 와튼, 루이스 홀, 콜윌, 아놀드, 맥과이어, 그리고 닉 포프까지 이름만 봐도 화려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탈락자는 역시 필 포든과 콜 파머였습니다. 물론 두 선수 모두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포든 역시 이번 시즌 내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고 파머도 지난 시즌처럼 리그를 완전히 폭격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잉글랜드 공격진을 대표했던 슈퍼스타 자원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파머는 경기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선수고 포드는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와 창의성, 그리고 공격 전개 능력에서 여전히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팬들 반응도 거의 비슷합니다. 포든과 파머를 둘 다 제외하는 건 너무 과한 선택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투헬 감독의 의도 역시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래시포드는 활동량 논란이 있어도 역습 한 방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고 에제는 드리블과 중거리 슈팅, 세트피스에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결국 투헬 입장에서는 예쁘게 볼을 다루는 선수보다 짧은 순간 경기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파괴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더욱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모건 깁스 화이트까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번 시즌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깁스 화이트는 충분히 뽑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량과 압박, 전진성, 공격 포인트, 그리고 경기 영향력까지 노팅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탈락하자 팬들 사이에서는 투헬 기준이 대체 뭐냐라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논란이 된 건 그 대신 선택된 선수가 마두에케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마두에케는 사카를 제외하면 현재 잉글랜드에서 가장 정통 윙어다운 스타일을 가진 선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1대1 돌파 능력, 스피드, 직선적인 움직임 모두 장점이 분명하죠. 하지만 팬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든과 파머를 빼고 마두에케를 넣는다고? 라는 반응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마두에케가 리그에서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구성 역시 논란거리였습니다. 해리 케인이 주전인 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백업 공격수로 올리 와킨스와 이반 토니가 선택됐습니다. 특히 토니는 현재 사우디 리그에서 49경기 42골, 그리고 11도움이라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종주국 대표팀인데
사우디 리그 활약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게 맞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데니 웰백이 경험 면에서도 더 적합한 거 아니냐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물론 투엘 감독은 토니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승부차기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분명 필요한 카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지 언론에서조차 투헬이 실제로 사우디 리그 경기를 라이브로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비진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알렉산더 아놀드의 탈락은 부상과 최근 경기력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체자로 선택된 선수들이었습니다. 투엘 감독은 리브라멘토와 제드 스펜스를 선택했는데 리브라멘토는 건강할 때 정말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지만 스펜스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여러게. 현지 팬들은 우도기와 포로보다도 입지가 애매한 선수가 정말 대표팀급이 맞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놀드는 단순한 풀백이 아니라 킥과 롱패스, 크로스, 세트피스까지 한 번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특수한 무기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월드컵 경험까지 갖춘 자원이죠. 그래서 이번 제외 결정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센터백 라인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리바이 콜윌과 해리 맥과이어가 빠졌고 존 스톤스와 환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톤스가 이번 시즌 대부분을 부상으로 날렸다는 점입니다. 환사 역시 현지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 맥과이어는 최소한 꾸준히 경기에 나왔고 내려앉는 수비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헤더, 토너먼트 경험, 라커룸 영향력까지 여러 부분에서 안정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팀에서는 늘 준수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맥과이어 가족들까지 공개적으로 이건 정말 역겹다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팬들 반응이 이렇게까지 거칠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맥과이어가 빠진 상황에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히는 선수가 덴번 정도인데 문제는 덴번 역시 정통 레프트백 자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현재 대표팀에서 순수 왼쪽 풀백으로 볼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니코 오라일리 한 명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거면 루이스 홀은 왜 제외한 거냐라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풀백 가운데 한 명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만약 홀이 아니라면 루크쇼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왜 왼쪽 수비를 더 보강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특정 포지션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전 라인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즌 제임스 가너와 알렉스 스콧, 그리고 에단 마튼 같은 젊은 자원들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35살 조던 핸더슨이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핸더슨이 가진 리더십과 라커룸 장악력, 그리고 월드컵 경험 자체는 분명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이미 케인과 라이스 정도면 충분히 팀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데 굳이 핸더슨까지 필요하냐라는 거죠. 사실 핸더슨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이유는 몇 년 전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내던 선수였는데 이후 사우디 리그로 이적하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결국 돈 앞에서는 달라졌다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왔고 그 이후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탁 역시 팬들에게는 더 거슬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헬 감독 선택이 완전히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월드컵 무대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모든 논란은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팬들이 품고 있는 의심과 불안은 첫 경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잉글랜드가 중요한 순간 무너질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투헬 감독은 이 멤버들로 어떤 축구를 구상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서는 비판이 많았지만 냉정하게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 잉글랜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입니다. 포든과 파머, 깁스 화이트 같은 공격 자원들이 빠졌는데도 공격진 선수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기본 전형은 4-1-3 포메이션으로 보입니다. 최전방에는 당연히 해리 케인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흐름 전환 카드로는 왓킨스가 있고 높이 싸움이나 제공권이 필요할 때는 토니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선에는 고든과 벨링엄,
그리고 사카 조합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투헬이 이 자원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10번 유형 선수만 5명 데려갈 수는 없다. 누군가는 빠져야 한다.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헬이 선호하는 선수들을 보면 모건 로저스와 주드 벨링엄, 그리고 에제처럼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까지 가능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패스만 예쁘게 연결하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라 박스 안으로 직접 침투하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케인은 원래 밑으로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투헬은 케인이 내려왔을 때 그 빈 공간으로 파고들어 득점을 만들어줄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격진을 구성하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모건 로저스입니다. 이번 시즌 로저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리그에서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유로파리그 결승에서도 1골과 1개 도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피지컬과 전진성, 박스를 직접 두드리는 움직임이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이 막히거나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는 벨링엄 대신 로저스를 10번 역할처럼 활용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원에서는 라이스와 핸더슨의 투볼란치 조합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이스는 아스널 우승 이후 분위기까지 최고조로 올라온 상태죠. 핸더슨 역시 최근에는 경기 템포 조절과 전개 능력, 그리고 압박을 벗겨내는 부분에서 다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바꿀 카드로는 코비 마이누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감독 교체 이후 폼이 올라왔다는 평가도 많죠.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풀어내고 볼을 지키면서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결국 지금 잉글랜드는 선택지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벨링엄을 3선으로 내리고 공격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마이누를 넣어 점유율과 경기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재 잉글랜드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단순히 잘하는 선수만 많은 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플랜 B와 플랜 C까지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수비진을 보면 골키퍼는 사실상 픽포드 고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좌우 풀백은 오라일리와 리스 제임스 조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라일리는 이번 시즌 잠재력이 완전히 폭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풀백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 미드필더처럼 움직일 수 있는 선수죠. 키도 크고 박스 침투 능력도 좋으며 볼 간수까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반대로 리스 제임스는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사실상 3백 한 축처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투엘 감독이 첼시 시절 리스 제임스를 활용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차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센터백 조합은 현재 마크 게히와 콘사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화려하진 않지만 콘사는 이번 시즌 커버 범위와 1대1 수비, 안정감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덴번 카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방어나 강한 피지컬 싸움이 필요한 경기에서는 투헬이 덴번 같은 유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논란은 많아도 베스트 11 자체는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충분히 우승까지 노려볼 만한 전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이 투헬입니다. 사람들이 잡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는 불과 5년 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감독입니다. 원래 투헬은 리그보다 토너먼트에서 더 강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넨 시절에도 엄청난 비판 속에서 경질됐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끊임없이 밀어붙이며 전력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당시에도 결승 직전까지 갔었죠. 파리 생제르맹 시절에는 결승에 올랐고 첼시에서는 결국 우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묘한 겁니다. 논란은 엄청나게 크지만 막상 전력을 들여다보면 또 강해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감독 자체도 토너먼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인물이죠. 그런데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독일 출신 감독 토마스 투헬과 잉글랜드 대표팀의 조합, 과연 정말 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반드시 우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불안 요소가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토너먼트 대진입니다. 만약 잉글랜드가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8강에서는 브라질, 그리고 4강에서는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과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정상에 오르려면 결국 강팀은 다 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라갈수록 상대 난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진짜 지옥 같은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는 이상하게도 큰 경기만 가면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됐잖아요. 여기에 투엘 감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사우스게이트 시절에도 대표팀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엄청났습니다. 답답하다,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았죠. 그런데도 결과 자체는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메이저 대회마다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올랐고 유로에서는 2번 연속 준우승까지 기록했으니까요. 결국 마지막 한 끗을 넘지 못해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최대 라이벌인 독일 출신 감독 투헬을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었죠. 비유하자면 일본의 최고 지도자를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느낌과 비슷한 겁니다. 자존심까지 어느 정도 내려놓고 결과를 택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투헬 체제가 팬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재택근무 논란입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투헬에게 독일에 머물면서 업무를 봐도 된다고 허락했거든요. 그러자 팬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대표팀 감독이 재택을 하냐? 정말 대표팀의 진심인 거 맞냐?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투헬이 부임한 뒤 5주 동안 직접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을 찾은 기간은 약 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언론 비판도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과거 외국인 감독이었던 파비오 카펠로까지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면 영국에서 생활해야 한다. TV 화면과 현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독일 출신 감독들의 재택 논란이라니 묘하게 익숙합니다. 클린스만 사례까지 떠올리는 팬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바로 국가 재창 문제였습니다. 투헬 감독은 경기 전 영국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독이 반드시 국가를 불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벤투 감독 역시 애국가를 크게 따라 부르진 않았었죠. 투헬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사는 알고 있지만 결과로 자격을 증명한 뒤 부르고 싶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해명이 잉글랜드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축구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대표팀 상징성, 애국심 같은 감정이 워낙 강한 나라잖아요. 게다가 감독이 독일인이다 보니 언론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공격 소재가 된 겁니다. 만약 성적이 압도적이었다면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논란거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투헬 체제에서 피파 랭킹 170위 위안도라를 상대로도 경기 내용이 답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기 종료 후 투헬이 선수들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부 팬들과 언론은 또다시 결국 선수 탓하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웨일스전 이후에도 팬들의 응원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인터뷰가 나오면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작년 9월 A매치에서는 26명 엔트리 가운데 24명만 선발하면서 대표팀 명단 관리 제대로 하는 거 맞냐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결과도 팬들이 완전히 신뢰할 만큼 좋진 않았습니다. 세네갈에 패배하면서 잉글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표팀 상대 패배 기록이 나왔고 우루과이와는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콩블리에서 일본에게 충격적인 패배까지 당했죠. 그러다 보니 지금 월드컵을 앞둔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최근 대표팀 명단 논란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독일 스파이 아니냐라는 농담 반, 진담 반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로 투헬을 지지하는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도 전술 완성도는 높다. 사우스게이트 시절보다 경기 내용이 훨씬 낫다. 토너먼트 경험이 있는 감독이다 라는 평가 역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건 월드컵 우승 징크스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역사에서 우승한 팀 감독들은 모두 자국 국적 감독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감독이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과연 투헬과 잉글랜드는 이 징크스를 깨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 네임밸류만 보면 세계 최정상급인 건 분명합니다. 케인은 여전히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라이스는 커리어 최고의 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벨링엄, 사카, 고든, 리스, 제임스까지 라인업만 보면 누가 봐도 우승 후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팬들의 응원이 완전히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감독 역시 계속 잡음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술보다 분위기와 결속력, 그리고 팬들의 지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잉글랜드는 늘 경기장 밖 요소들 때문에 흔들렸던 팀이었으니까요. 과거에도 대표팀 내부 갈등이 문제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선수들이 서로 식사조차 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죠. 그 화려한 황금 세대를 보유하고도 결국 우승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를 깔끔하게 1위로 통과한다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역시 투엘은 명장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선수단 분위기 역시 급격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별리그 상대들을 보면 결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가나, 파나마, 크로아티아. 특히 크로아티아는 최근 월드컵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냈고 가나 역시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대들이죠. 과연 잉글랜드는 66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정상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기대에 비해 실속이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서 해리 케인이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번 투헬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잉글랜드가 진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한 번 무너질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